본격 연홍 입덕 방송. 연홍에 대한 모든 이야기가 여기 있습니다. 꽃보다 연홍! 꽃보다 연홍. 아, 왜 이래? 오늘은 11회예요. 네, 11회입니다. 죄송합니다. 아유. 네, 여러분 3회입니다. 우! 야, 3회는 내가 볼 땐 요거는 우리 3회 저희가 준비한 주제가 이번에 국가대표 선수들 뭐 관련된 얘기인데 요거는 이번에 안 올려도 될 것 같아. 다음에 그냥 붙여서 올려도 될 것 같아. 일단 뭐 하는 대로 하고 하는 대로 해보죠. 네. 자, 이 박신자컵은 또 박신자컵으로 돌아가고 있고 국가대표팀이 또 소집돼서 지금 진천에서 열심히 돌리고 있는데 돌리고 있어요. 현장 경화를 제가 예. 자, 이번 국가대표는 상당히 또 최기창 기자가 또 사연이 깊습니다. 네, 뭐 제가 네. 한번 또 고소를 당해서 언론중재위원회 갔다 온 네. 감독님이 또 감독을 또 맡으셨죠? 네. 이문규 감독님이 다시 선발이 되셨고 후보군들이 치열했는데 이문규 감독님 되셨어요. 네. 얘기 한번 했던 것 같은데. 과정은 잘 모르겠습니다. 네. 저는 할 말이 없어요. 네, 뭐 후보군 중에 임달식 감독님도 계셨고 신기성 감독님도 있으셨는데 결국은 뭐 이문규 감독님으로 다시 갔습니다. 네. 자, 뭐 일단 감독님이 그렇게 됐고, 근데 이번 소집이 아시아컵이죠. 네, 네. 아시아컵을 위해서 소집이 됐는데 이게 또 올림픽 예선과 겸하는 대회. 겸하는데 완벽하게 겸하는 네, 건 네. 아니고 그렇죠. 네. 그냥 뭐 1라운드 개념이잖아요. 예, 그렇죠. 네. 근데 7위 안에만 들면 되는 가벼운 대회입니다. 7위 안에 가볍게 할 수 있겠네요. 8팀 나오는데 7위면 네. 7위는 하겠지. 8팀 나오는데 7위요? 네. 네, 가볍게 가겠네요. 여자 농구는 아시아권 여자 농구는 또 A, B 그룹 굉장히 차이가 커요. 그 A 그룹에 뭐 아시는 뭐 중국, 일본, 한국, 대만 네 팀에 뭐 호주, 뉴질랜드, 북한 이렇게 하고 7팀 정도가 될 텐데 그 팀과 나머지 팀들의 기량 차이가 워낙 크거든요. 네. 근데 여기서 이제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습니다. 네. 그러면은 그 일정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아시아컵 하고 이제 그다음에 시즌 중간에 이제 예선들을 예. 예선을 좀 2번을 치러서 이번에 또 WKBL이 그 부분 때문에 지금 한 라운드를 좀 축소를 했고요. 네. 그래서 중간에 이제 흔히 말하는 남자 농구처럼 브레이크 기간이 2번이나 있습니다. 그러면은 축소된 게 7라운드에서 지금 6라운드로 네. 취소됐고 이번 아시아컵 이후에 중간 2번 예선이 11월과 내년 2월. 2월. 네. 네. 이렇게 있습니다. 이 올림픽 얘기 아까 우리 잠시 했었잖아요. 2부에서. 네네. 2부 맞나? 2부 맞구나. 참 이 올림픽에 대해서 참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을 하고 선수들도 네네. 네. 얼마나 중요합니까? 거의 뭐 이제 개인 종목이나 비인기 종목들은 거의 목숨을 건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거기에만 초점을 맞춰서 훈련을 하고 그거에 맞춰서 이제 몸이나 여러 가지를 다 거기에 사이클을 맞춰서 하고 있죠. 네. 네네. 그러니까 제가 조금 이제 삐뚤어져 가지고 올림픽에 나가면 부가 생긴다, 뭐 돈이 생긴다라는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저처럼. 근데 그것만이 전부는 아니잖아요. 네, 전부는 네. 아니죠. 선수들의 일생의 목표가 올림픽 한번 나가는 거 그런 네. 것들에 대한 얘기를 좀 들은 것 같아요. 네네. 그게 이제 선수를 하면서 이제 꿈이 다 어쨌든 최종의 꿈은 국가대표 선수잖아요. 거기에서 또 올림픽을 출전한다는 게 의미가 굉장히 큰 거거든요. 운동을 하면서. 근데 이제 그렇게 했는데 성적도 좋으면 더 좋은 거지만 그러니까 나가는 것 자체로도 굉장히 영광스러운 거고 이제 가문의 영광이겠죠. 어떻게 가문의 보면. 영광. 네, 예. 네. 이게 이 영화가 코믹 드라마가 돼서 가문의 영광을 얘기하면 다 웃어. 네. 요즘 선수 누나 때는 정말 그랬던 게 같고 네, 네. 요즘도 그런 선수들이 지금도 그런 마음. 뭐 그렇죠. 지금도 뭐 농구 올림픽 쪽으로. 나가는 부분들 특히나 평창 올림픽 있었지만 그때 뭐 우리나라의 자국에 열리는 올림픽 네, 또 네. 더 큰 의미거든요. 사실은 어쨌든 올림픽이라고 하는 게 운동선수라면
누구나 가지고 있는 꿈이죠. 마치 기자들이 언론중재위원회 가는 걸 훈장하는 것처럼 훈장으로 생각하면서 몇 번 가셨죠? 한 번 갔다 왔습니다. 아, 네. 한 번이면 족합니다. 별 하나 달고 오신 네. 최기찬 기자. 근데 네. 이제 올림픽이 4년에 한 번 있다 보니까 운이 정말 안 좋은 선수들은 정말 그쵸. 거기에 포커스를 맞춰서 했는데 다치는 선수들은 진짜 평생에 한 번 나가는 게 꿈이잖아요. 근데 그거를 못 나가고 그만두는 선수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쵸. 네. 네. 그거를 4번 나갔다 오신 겁니다. 누가? 누가? 저희 앞에 계신 분이 4번을 나갔다 오신 거예요. 4번. 야, 대단합니다. 선수 한 번도 힘든 거를 가문의 영광을 4번이나 달성해요. 아이, 그럼 제가 그게 의도한 것처럼 의도하신 거 아니었어요? 아닌데. 이야기를 그렇게 몰고 가셨는데 어시스트를 주고 나 골 넣은 거 그러니까. 아니었어? 나는 어시스트 못 받았잖아. 난 딴 생각하고 있었어. 지금 저도 정확하게 어시스트인 줄 알았는데. 어, 왜 이래? 저는 이규혁 선수 생각하고 있었어. 이거 완전 어. 노마크 레이업이라고 생각하고 야, 나한테 패스 왔으면 큰일 날 뻔했다. 피딩이 제대로 왔거든 지금. 네 번. 제가 이렇게 하는 거 봤구나. 야, 보여주고 싶다. 4번이면 96년도, 네. 2000년도, 2004, 2008 베이징까지 갔었어요. 네, 베이징까지. 베이징이 마지막이잖아요. 네, 우리나라 네. 올림픽 나온 네, 게. 네. 이거 알고 있었는데 새삼 놀라. 네. 베이징 근데 마지막. 운이 되게 좋았어요, 저는. 진짜로. 음. 네. 뭐 따지고 경성. 보면 네. 지금 12년 된 거잖아요. 네, 네. 12년 동안 올림픽을 한 번도 못 나간 거예요, 전원구가. 그러네요. 두 그러니까 번을 3번 걸렀으니까. 정도, 그러니까 네. 이제 만약 2020년까지 하면 만약에 도쿄올림픽도 못 나가게 된다면 3번 연속 못 나가는 거거든요. 음. 그러면 그거는 사실 조금 어떻게 보면 굉장히 좀 안타까운 거죠. 왜냐하면 네, 네. 이제 조금 더 좋은 결과가 있었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 사실은 뭐 방사능 때문에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그래도 그 올림픽에 나갈 수 있는 자격 요건은 좀 한 번은 좀 갖춰서 보고 싶어요. 네, 네. 농구를 네, 사랑하는 네. 사람 입장에서도 그렇고 네. 또 사실은 뭐 올림픽에 대한 의미가 많이 축소되긴 했습니다만 이게 일반인들에게요. 네, 네. 그렇지만 또 올림픽에 나가서 좋은 모습을 보여주면 그게 또 리그의 인기와도 연결이 되잖아요. 네, 네. 네. 충분히 그럴 가능성이 있죠. 그 뭐 대표적인 예를 게 최근에 배구 김연경 네, 네. 선수. 네. 뭐 있어서 배구는 뭐 그랬고. 올림픽하고 성적 관련은 없지만 어쨌든 뭐 최근에 보면 쇼트트랙 같은 경우에도 팬들이 되게 많이 늘었거든요. 물론 성적도 되게 좋았지만 제가 네. 그 팬 중에 하나인데 그 관객들이 국가대표 선발전 이런 거 하면 정말 거의 목동이 거의 뭐 절반 이상 꽉 차요. 깜짝 놀랐어요. 예. 깜짝 놀랐어요. 저 한번 따라갔는데 사람이 네. 없겠지 하고 따라온 건데 사람이 되게 많아서 놀랐었거든요. 그러니까 뭐 예를 들면 관계자들만 있는 게 아니라 그냥 일반 뭐 사진 찍으러 오거나 응원하러 온 팬들이 정말 많더라고요. 선물 들고 오고. 네, 그런 네. 그런 부분들을 조금 더 뭐랄까요, 좀 어필할 수 있는 기회가 되겠죠. 만약에 그런 이제 올림픽 예선이나 이런 부분들도 굉장히 중요한 게 조금 더 극적인 그런 어떤 경기가 나오고 좀 더 이렇게 좀 열심히 하는 모습들을 좀 보여주면 그 관중들이 좀 이렇게 오지 않을까. 사실 우리 월드컵도 네, 네. 사실 어떻게 보면 1승 2패인데 독일전에 굉장히 좀 극적이었잖아요. 그 부분이 어쨌든 지금 K리그 인기와도 좀 연결이 돼 있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어쨌든 좀 뭐 농구도 조금 가능하지 않을까 그런 부분들이 그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지금 우리 대표팀이 뽑힌 선수들을 한번 좀 읊어드리고 또 얘기를 이어가 보겠습니다. 까드의 박혜진 선수, 네, 그리고 박지현, 박하나 선수가 뽑혔는데 무릎이 좋지 네. 않아서 좋지 않아서 신지현 선수로 교체가 됐고요. 포워드에는 김정훈 선수가 다시 뽑혔어요. 네, 그리고 최은실, 강하정, 염유나, 김한별, 김단비, 강희슬, 센터에 배혜윤, 김현희 선수까지 이렇게 대표팀에 뽑혀 있습니다. 여기서 좀 뭐 예비 명단에 있는 선수 박지수 선수 같은 예비 명단에 있고 전 깜짝 놀랐던 게 자꾸 대학 얘기를 하네. 해지가 들어가가지고 네, 네. 김혜지 선수가 네 올라갈 가능성은 없는 거죠. 있죠. 왜 없어요? 아 진짜요? 왜냐면 지금 센터가 너무 없기 때문에 해지가 또 이제 키나 웨이트가, 네. 웨이트가 좋기 때문에 또 희망이 있죠. 네, 네. 뭐 그렇고요. 자 여기 있는 지금 뽑힌 선수들 중에 그러고 보니까 올림픽을 경험한 선수가 많이 없겠네요. 근데 김정은 선수, 김민정 선수로 바뀌지 않았나요? 바뀌었나요? 제가 알기로는 다시 바뀐 거 아니면 바뀐 걸로 알고 있는데. 제가 지금 찾아온 명단이 처음 명단인지 잘 모르겠는데, 네. 제가 알기로는 음. 허벅지 부상 때문에 김민정 선수로 바뀐 걸로 알고 있는데, 네. 그리고 나서 다시 바뀌었나요? 저도 지금 헷갈려서. 네, 저도 지금 헷갈려가지고.
확실하게 찾아서 하세요. 아니 이게 그 기사도 그렇고 그 WKBL에도 올라왔는데 이게 사라졌더라고요 명단이. 일단은 지금 확인 중이고. 6일 전에 대체 선발된 기사들은 있거든요. 제가 네. 대체로 알고 있는데 신지현 선수가 더 늦게 대체가 된 거거든요. 근데 신지현 업데이트가 돼 있고 김정은이 업데이트가 안 돼 있어서 다시 뽑혔다길래. 죄송합니다. 네. 네. 사과드립니다. 네. 어쨌든 제가 하고 싶은 상주 가는 게 문제가 아니야. 예. 늦어서 죄송하다고요. 네. 자, 어쨌든 지금 이 선수들 중에 이 올림픽을 경험한 선수들이 거의 없지 않나요, 이제? 아예 없지 않나요? 아예 없는 것 같은데요. 김단비 선수 아니면 아예 없는 것 같은데. 없어요. 그러면 김단비 없었어요. 선수도 베이징 때 갔나요? 안 갔죠. 네. 그럼 없어요. 제가 알기로는 저랑 같이 안 했던 것 그 중에 많았던 선수가 김단비, 지금 나이 많은 30대 넘는 선수가 박혜진, 김단비밖에 없는데 네, 김한별. 김한별 선수까지. 네네. 그러면 없어요. 없는 없어요. 거군요. 네네. 와, 벌써 이렇게 됐네요. 그러니까 12년 그러게요. 차이가 이렇게 큰 거예요. 와. 깜짝이 뭔가 이제 싸한 느낌이 오는데요. 그렇게 해보니까 네. 정말 이번에 나가야 되겠는데 올림픽. 그렇죠. 예. 네. 그리고 지금 당금질을 하고 있고 있는데 일단은 뭐 선수들 뽑힌 거에 대해서 뭐 할 얘기 좀 없어요? 일단은 선수들 주전급 선수들은 몸 상태가 원래 좀 비시즌 때는 좋지는 않아요. 그래서 어쨌든 지금은 초점이 맞춰져 있는 게 사실은 두 번에 걸친 시즌 중에 치러지는 그런 대회거든요. 네. 그렇게 생각을 했다고 하면 조금 더 어린 선수들을 미리 좀 선발을 해서 조금 훈련을 시켰으면 어땠을까라는 생각을 좀 해봅니다. 이렇게 선수들을 바꾸는 게 아니라 많이 입촌시켜서. 많이 입촌시키는 것도 중요하고 일단은 그거보다는 일단 좀 어린 선수들을 조금 더 포커싱을 맞추고 선발을 했다면 사실 선발을 맞출 수 있는 시간이 더 있는 거거든요. 뭐 예를 들면 지금 바뀌었던 이제 김정은 선수나 예를 들면 지금 박하나 선수 같은 경우 몸 상태가 안 좋은 걸 다 아는데 삼척 동자도 다 아는데 네. 여기까지만 말씀. 근데 어쨌든 그런 부분들 왜냐하면 지난 시즌 작년에도 선수들을 선발할 때 직접 확인을 꼭 하셔야 되나 봐요. 그 뭐 목발 짚고 간 선수도 사실은 있었거든요. 대표팀 작년에 처음 소집을 할 때. 근데 그런 부분들을 조금 여유 있게 좀 생각을 하셨으면 어땠을까라는 생각을 개인적으로 좀 합니다. 그러니까 선수들 지금 12명이 들어가 있는 거잖아요. 더 많이 들어갈 수는 없는 거예요, 농구는? 엔트리가 엔트리는 12명. 엔트리는 12명이긴 아니 하지만 근데 이제 선수촌에. 뭐 예비 선수촌에 들어가는 거는 12명이 들어가요. 더 여유 있게 들어가서 같이 훈련을 못 하는군요. 제가 알기로는 이제 다른 이제 레슬링이나 뭐 이런 파트너가 필요한 그런 종목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농구는 항상 12명이 들어갔던 근데 것 같아요. 작년 같은 경우에는 3명인가 더 데려갔다가 나중에 떨어뜨렸거든요. 근데 그런 거 생각을 해보면 데려가서 훈련을 시킬 수는 있는데 네. 대회 나가는 건 12명밖에 안 그렇죠. 되는 거죠. 엔트리는 네. 그렇죠. 네. 그래서 뭐 그 부상 선수나 어린 선수 좀 미리 좀 들어와서 했으면 좋겠다고 얘기하시길래 그런 것들이 없는 줄 알았죠. 예. 그러니까는 시키긴 하는데 이제 대부분 들어와서 그렇게 해서 이제 배제가 되면 그 선수들은 또 그 같이 연습하고 힘들게 했던 게 좀 아쉽고, 예, 선수들은 좀 서운하고 그런 게 있죠. 그렇긴 하죠. 네. 그래서 좀 어린 선수들이 와서 좀 또 어린 선수들에게는 어쨌든 대표팀 훈련 같이 하는 것만으로도 큰 그것도 경험이 될 수 있기 때문에 뭐 개인적으로는 좀 아쉬운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제 뭐 제가 작년에 이제 기사로도 좀 쓴 내용인데 박지수가 없을 때 과연 우리는 어떻게 농구를 해야 되는가에 대해서도 충분히 이제 훈련이 돼야 되는 거거든요. 네. 박지수 대신에 쓸 수 있는 센터들도 찾아야 되는 상황이고 그거를 작년에 했었어야 된다는 거죠. 미리 그렇죠. 준비를 해서. 왜냐하면 박지수 선수의 WNBA가 진출이 확정이 됐었고 지난 네네. 시즌에 그것도 앞으로도 계속 꾸준히 지금 진출을 할 텐데 그런 상황에서 그러면 과연 박지수가 없을 때 우리는 어떤 플레이를 가져갈 수 있으며 박지수가 들어오면 어떻게 할 수 있을지를 작년에 조금 고민을 하고 좀 해봤으면 올해 조금 좀 덜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개인적으로 근데 이제 하는 또 거죠. 각자 다 팀이 있고 소속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모여서 이제 운동을 하고 이런 게 좀 어려운 거죠. 어떻게 보면은. 네. 그런 부분이 많이 어렵다 보니까 이렇게 미리 한다는 게 그렇게 쉽지가 않아요. 그게 네. 이제 뭐 감독의 어떤 그런 부분들이 아니라 네. 좀 농구협회가 사실은 농구 전임 감독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알바 감독이잖아요. 근데 그런 부분들을 좀 생각을 단기직. 네. 사실 농구라고 하면 어쨌든 뭐
뭐 다른 종목들하고 비춰봐도 사실 뭐 전 세계적으로도 3대 4대 스포츠 안에 드는 그런 종목인데 그 우리나라에서도 사실 동호인은 상당히 많아요. 3대 4대 들어가는 스포츠인데 A 대표팀 전임 감독이 없다는 건 사실은 되게 심각한 문제거든요. 근데 남자만 남자도 있는데 그 남자 비용을 아마 KBL에서 KBL 음. 쪽에서 제공을 할 거예요. 예전에 허재 감독님 같은 경우에는 모 구단이 제가 돈을 낸 걸로 알고 있고 어쨌든 그걸 다 떠나서 그 부분을 못 한다라고 하는 건 사실 그럼 협회가 왜 있는가에 대한 고민을 해야 된다라는 거죠. 네. 또 어쨌든 깊게 그러니까 다큐로 가고 저는 있어요. 이제 그런 생각 팬들도 그렇게 생각을 많이 하실 거예요. 맞아요. 왜냐하면 네. 협회가 있는데 대표팀 감독이 없는 협회가 어디 있냐 이거지. 그러니까 하다못해 정말 흔히 말하는 예전에 그 초창기 예를 들면 예전에 봅슬레이 뭐 강강배 감독이 막 들어왔을 때의 어떤 봅슬레이를 가져왔을 때 그 봅슬레이조차도 감독이 있었거든요. 감독 겸 선수 겸 코치였기 때문에. 근데 그런 부분들이 지금 특히나 농구라는 되게 어떻게 좀 메이저 종목에서 없다. 맞아요. 그거는 근데 어떻게 없는 게 아니라 예전에도 이제 저희 때에 이제 대표팀에 들어갈 때도 그때도 우승팀 감독이나 그리고 팀에 있었던 코치 이렇게 구성을 해서 갔기 때문에 그 시즌에만 모여서 저희가 운동을 했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 별로 그렇게 심각하게 생각을 안 했던 거죠. 근데 네. 예, 리그가 이제 프로가 되면서 이게 리그하고 막 이제 그 상황에서 이제 바뀐 거지. 예전부터는 그렇게 해왔어요, 계속. 그러니까 예전의 사고를 그대로 가지고 있군요. 네, 그러니까 네. 근데 야구나 배구나 축구는 전임 감독이 있어요. A 대표팀 전임 감독이 있어요. 있어야 돼요. 그렇죠. 근데 예. 핸드볼도 심지어 있어요. 남자 농구도 어쨌든 뭐 협회가 돈을 내는 건 아니라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만 네네. 어쨌든 전임 감독이 있는데 A 대표팀 그러니까 이제 가장 성인 대표팀 핵심이 네네. 되는 협회 핵심이 되는 성인 대표팀의 감독이 없다? 이거는 협회가 왜 있는지에 대해서 조금 더 한 번 더 생각을 해볼 이유가 있지 않나. 예전과 또 다르거든요. 네. 그렇죠. 아마 팬들도 같이 공감하는 내용일 거예요. 그러니까 또 그렇다 보니 아까 전에 말씀하셨던 것처럼 뭐 박지수 선수가 지금 우리 대표적인 선수기 때문에 얘기를 한 거지만 그 선수가 없을 때나 또 다른 선수가 없을 때나 그런 플랜들을 세울 장기적으로 수가 없는 거죠. 뭐 예. 이문규 감독님 같은 경우에도 예를 들면 지금 당장 3개월 뒤에 나는 임기가 끝나고 내년에 또 감독을 해야 되는 하려면 또 공모를 해야 되는 상황이라면 성적 낼 수밖에 성적 내기 위해서 무리를 할 수밖에 없는 구조죠. 그분의 어떤 자질적인 면과는 그건 별개의 그렇죠. 문제고요. 구조적인 문제가 그렇게 있다는 거. 네. 알겠습니다. 자, 여기까지만 더 할 말 있어요? 대표팀 하니까 또 짜증 확 나네. 네. 그래서 좀 화를 좀 워워 하는 차원에서 우리 대표팀 일정은 이제 11월, 2월에 나와 있는데 일단 지금 아시아컵에서 7위 안에 드는 건 뭐 문제가 없을 것 같고 그 다음에 가서는 또 몇 위 안에 들어야 되는지 또 아시아에서는 몇 팀이 나가는지 그 부분은 다음 시간에. 다음 시간에. 그리고 이게 사실 간단한 문제가 아닌 게 휴식기를 갖잖아요. 네. 휴식기가 또 굉장히 또 리그 판도를 뒤집을 수 있습니다. 그 얘기만 하고 우리 네. 오늘 마무리하죠. 네네. 뭐 네네. 그 다음에 과정들은 저희가 다음에 뭐 박진짜컵 하면서 또 뭐 얘기할 수도 있을 것 대표팀 같고요. 뭐 하고 나서도 좀 음. 얘기할 수 있을 게 있으니까. 네. 네. 어때요? 이 시즌 중간에 일단 뭐 팀도 팀이지만 두 가지 면에서 대표팀 면에서 그리고 각 팀 면에서 대표팀 면에서는 이 시즌 중에 차출돼서 중요한 대회를 나간다는 것 선수들 기량이 있어서 어떨까요? 뭐 체력이나 뭐 이런 면에서나 좀 무리되는 부분이 많죠. 왜냐면은 시즌하고 또 그 대표팀에 들어가서 훈련하고 이게 계속 반복적으로 지금 이제 해야 되는 거잖아요. 어떻게 보면 그러면은 선수들의 휴식기가 너무 없어서 이제 회복을 해야 되는 시간이 없기 때문에 그런 거에서 변수가 많이 나올 것 대표 같아요. 선수들 같은 네, 경우. 네. 그러니까 예를 들면 대회 하나 치르는 그 체력 소모가 상당하다고 알고 있는데 네. 그 얘기 저희가 계속 예를 들면 했었잖아요. 대표팀 네. 선수들이 지금 대회를 2번 나가잖아요. 네, 네. 그러면 리그까지 하면 대회를 3개, 4개를 치는 느낌을 네, 네. 받을 거예요. 예년에 비해서. 2개 정도의 대회를 더 소화하는 느낌을 받을 거예요. 그 부분은 굉장히 문제인데 반대로 얘기하면 선수들의 기량이 리그 개막에 맞춰서 몸을 끌어올리거든요. 그러면 오히려 선수들의 기량이 최고조인 상태에서 대표팀 경기를 소화할 수 있다는 거죠. 네, 네. 그거는 예를 들면 지금까지는 그 시즌 시작하기 전에 계속 대회를 했었기 때문에 일찍 끌어올리고 몸 해야 상태가 좀 쉬어야 되고 체력을 만들 때 경기 체력을 만들어야 되다 보니까 조금 무리하는 측면이 있고 좀 몸 상태가 안 네네. 끌어오는 측면이 있었는데 지금은 리그를 치르다가 모이거든요.
그렇게 되면 굉장히 조금 경기 감각이나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올라온 상태에서 대표팀을 치르게 되면 오히려 사고를 한번 크게 칠 수 있을 것 같다. 올림픽 예선에서 되게 잘하는 날을 한 번씩 잡고 굉장히 좀 사고를 한 번씩 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좀 개인적으로는 좀 하고 있습니다. 이게 양날의 검이네요. 네. 기량적인 면에서는 좋은 기량이 우리가 할 수 있는 거 100%다 발휘할 수도 있을 네네. 것 같긴 하나 선수들은 상당히 또 무리가 될 수 있고. 네. 네. 그리고 또 반대로 리그를 운영하는 입장에서도 그렇죠. 그렇죠. 굉장히 이것도 양날의 검이 될 수 있죠. 왜냐하면 분위기가 굉장히 안 좋았는데 휴식기면 굉장히 달콤하겠지만 굉장히 반대로 분위기 되게 좋았는데 10연승 하고 있는데 막 15일 쉬어. 그러면 그러면 또 분위기 또 가라앉을 수 있고요. 그래요? 네. 그다음에 그렇죠. 조금 예를 들면 큰 부상이 아니라 잔부상들이 회복할 수 있는 여유가 되거든요. 대표팀을 네네. 안 갔다 오면. 그렇죠. 네, 그런 선수들이 그 15일이라고 하는 시간 15일을 제가 알기로는 2번 정도를 쉬는데 그런 상황에서 조금 체력적인 거나 부상 회복 정도를 끌어올리게 되면 오히려 팀들한테도 조금 더 플러스 될 수 있는 요소들이 많은 거죠. 단 이거는 팀의 플러스가 되려면 대표팀이 안 나가야 됩니다. 주전 선수가. 네. 어. 그리고 또 반대로 굉장히 그 전까지 굉장히 좋았던 선수가 대표팀까지는 잘했는데 갔다 와서 체력이 퍼질 수도 있고요. 이게 리그를 운영하는 변수가 굉장히 커져서 되게 재미있어질 것 같아요. 네, 이 올 이번 시즌이. 네, 올 시즌이 이게 스펙타클하겠네요. 네, 엄청 그거에 대한 게 많을 것 같아요. 변수가. 네. 참 이 선수들의 그 몸이나 그 많이 대표팀까지 다 소화해야 되는 선수들을 생각하면 참 이 좀 짠한 구석이 없지 않아 있긴 네, 한데 네, 네. 리그 전체 재미 어떻게 될지 모르는 것들이 그게 많아지니까. 그게 네. 변수가 될 거예요. 네, 네. 그 그리고 또 예전에 제가 대표팀 들어갔을 때는 저희는 거의 뭐 1년 내내 이제 거의 운동을 모여서 하셨죠? 운동을 네네. 했거든요. 왜냐면은 시즌 이제 올림픽이나 중요한 대회가 있으면 3개월, 4개월 전에 모여서 이제 합숙을 하고 이제 대회 준비를 하고 또 갔다 오면 또 리그를 하고 이런 식으로 1년 내내 이제 나갔다 들어왔다 이제 그런 생활을 굉장히 많이 했거든요. 근데 그때는 모르겠어요. 이렇게 막 체력이 떨어지긴 해도 또 게임을 뛰면서 그 감각이나 이런 게 되게 좋았던 기억이 있는데 지금 선수들은 너무 리그에만 좀 포커스를 맞추는 게 아닌가 좀 그런 생각도 저는 했었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게 대표팀하고 이제 리그하고 다 이렇게 같이 포커스를 맞춰야 되는데 요새는 좀 리그에만 좀 초점을 둬서 그쵸, 좀 아무래도 그런 게 그런 좀 거죠. 아쉬운 게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 우리 전반적인 스포츠 사정상 네네. 우리가 뭐 국가대표만 전념할 수도 없고 또 리그만 또 전념할 수도 없고 네. 리그 아무리 좋으면 뭐예요? 그 국가대표 나가 성적 안 좋으면 또 욕 먹는 게 또 네, 우리나라이기 네, 때문에 반대일 수도 있어요. 네. 대표팀에 가서 아무리 잘해도 리그에서 성적이 좋지 않으면 연봉이 깎입니다. 그렇죠. 선수 입장에서. 네. 네. 그래서 그거에 대한 게 저는 이제 다 해봤기 때문에 예전에는 대표팀 나가서 그렇게 해서 하는 게 명예직이고 이제 뭐 돈을 못 받더라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 이제 대표팀 한번 태극마크 다는 게 이제 꿈이었으니까 그런 게 이제 개념이 있었다면 지금은 조금 리그나 이런 그러니까 조금 약간 물질적으로 좀 가는 게 좀 아쉬운 게 있어요, 솔직히. 예. 그 두 개를 전부 다 의미 부여가 돼서 네. 다 잡을 수 있도록 뭔가가 있었으면 좋겠다는 그리고 생각이 또 드네요. 누나 선수 생활할 때는 선수층이 많았거든요. 네. 아, 엄청 그 많았죠. 그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사실은 같이 운영을 해도 괜찮아요. 왜냐하면 선수가 좀 몸 상태가 안 좋으면 바꾸면 되거든. 네, 근데 지금은 리그에서 잘하는 선수들이 물론 그때 당시도 그랬겠지만 선수의 어떤 격차가 또 크다 보니까 이 선수들이 경기 내내 40분씩 풀타임 뛰다가 대표팀 가면 또 40분씩 풀타임 뛰어야 되는 상황이 와요. 근데 이제 약간의 어떤 환경적인 변화 이런 부분들이 또 있다 보니까 물론 이제 그런 부분도 틀린 얘기는 아닌데 좀 뭐 선수들 입장에서 조금 더 얘기를 하자면 그런 부분들도 좀 있는 거죠. 아무래도 잘하는 선수들이 좀 더 이렇게 더 혹사당하는 상황이 좀 온 거죠. 그렇죠. 지금은 이제 선수층이 너무 얇다 보니까 여러 가지가 다 맞물려서 그런 것 같아요. 되게 안타까워요, 보면은. 그래서 갈수록 뭔가를 잘 운영하기가 쉽지 않네요. 네. 더 복잡해지고 있고. 네. 그래서 이 변수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 15일 정도를 쉴 때. 네. 그렇죠. 또 반대로 얘기하면 그 부분 때문에 외국인 선수의 중요성이 굉장히 커질 수도 있습니다. 네. 외국인 선수의 기량 자체가 흔들려 버리면 15일이고
이런 말 나발이고. 나발이고 의미가 없을 수 있어요. 반대로 얘기하면 외국인 선수가 조금 죽 쏘더라도 15일 동안 손발을 잘 맞추면 반전할 수 있는 계기가 있을 수 있는 거죠. 어. 이걸 예를 들면 선수가 들어왔는데 예를 들면 선수들이 외국인 선수들 대부분 들어올 때 몸이 갖춰지지 않은 상태에서 우리나라로 들어오거든요. 그렇죠. 근데 지금 시즌 초반에 15일 정도의 대표팀 휴식기가 있어요. 그렇죠. 그때 몸 상태를 바싹 끌어올리면서 선수들과 손발을 맞출 수 있는 시간이 네, 있다라는 네. 거죠. 그 시간을 과연 어떻게 보낼 것인가. 그리고 구단이 그게 될까를 생각을 하다가 일찌감치 교체 카드를 꺼낼 수도 있거든요. 그 부분을 좀 어떻게 좀 또 가져갈지가 좀 궁금하기도 합니다. 전 개인적으로 리그 중간에 이렇게 대표팀 경기가 있어서 뭔가 안 좋은 것들이 많을 거라고 생각을 했었거든요. 개인적으로는 뭐 흐름도 그렇고 사람들의 관심도 그렇고. 근데 이게 또 다르게 보면은 잘만 또 얘기를 하고 잘만 또 이야기를 이어간다면 상당히 또 재미있는 흥미로운 요소가 되게 많군요. 뭐 예를 들면 네. 뭐 어떤 팀하고 붙을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굉장히 좀 좋은 팀들과 했을 때 뭐 박지수 선수나 김단비 선수나 이런 스타 플레이어들이 굉장히 좋은 역할을 하면 아마 그게 또 리그로 바로 또 연결이 될 거예요. 뭐 다른 종목들도 다 그랬기 때문에 그 부분도 상당히 좀 어떻게 보면 긍정적이라고 얘기를 할 수 있죠. 네. 네. 그리고 또 뭐 어린 선수들 같은 경우에는 좀 갔다 오면은 이 뭐 마크 값이라고 한다고 하더라고요. 이 마크 한번 달고 나면은 그 한참 급성장해서 오는 경우들이 되게 그렇죠. 많아요. 아무래도 네. 좀 부딪히다 오다 보니까 그리고 또 개인적으로는 좀 신전 선수 이제 대체로 들어갔는데 뭐 신전 선수가 최근 몇 년간 여자농구에서 굉장히 인기가 많았던 선수거든요. 물론 이제 농구적인 면보다는 좀 다른 외적인 부분들로 좀 많이 받았지만 만약에 또 뭐 이런 선수들이 대표팀 가서 또 자기의 기량 갖추고 있던 것들 혹시 그 이상을 보여준다고 하면 예를 들면 그게 또 어떤 리그에 끌어들이는 그런 팬들이 있을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신전 선수가 처음 프로 데뷔할 때 팬들 정말 많이 끌고 들어왔거든요. 오. 그 부분 생각을 한다면 이제 조금은 어떻게 보면은 지금 당장 상황에서는 좀 농구 자체의 또 인기에도 좀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변수들이 많다. 단 잘하는 것보다는 열심히 해야 된다. 요새는 좀 승부에 팬들도 이렇게 집착을 그렇게까지 토토하시는 분들 아니면 집착하지 않으시기 때문에 예. 어쨌든 과정들이나 어쨌든 노력들 그런 부분들이 조금 어필이 된다면 충분히 좀 가능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서 참 대표팀이 매력이 있는 것 같아요. 네. 일반 프로팀에서 그렇게 하는 것보다 대표팀 선수들이 뭐 올림픽 최종 예선에서 우리보다 강하다는 상대에게 그렇게 좋은 인상을 주면은 그게 또 긍정적인 영향이. 저는 네. 개인적으로 뭐 8월 최근에 있는 아시안컵이든 올림픽 예선이든 할 때 일본이랑 한번 붙었으면 좋겠어요. 하늘전. 일본이랑 붙고 어떤 자존심 대결을 가서 거기서 뭐 극적으로 이겨. 막 종현 누나 버저비터 3점슛 쏘듯이 지수가 막 하프라인에서 던져 3점슛 넣어. 그리고 이겨. 그게 이제 그대로 들어온다는 거지. 그리고 나서 마지막 하면 신전 팔로 딱 이렇게 하면 여자농구에서 터져. 이야, 소설을 그냥. 네. 아니 뭐 소설 쓸 수 있는 거지 뭐. 최작가. 네, 최작가 최기찬 기자. 뭐 거의 뭐 기사도 작가와의 마음으로 쓰는 거. 뭐 블로그에 써야지 이제. 예. 예. 자, 뭐 아시아컵이 일단 9월 24일부터 29일까지 인도 방갈루루에서 열린다고 합니다. 그 얘기 뭐 이제 앞으로의 과정이나 디테일한 얘기들은 저희가 다음 9월에 또 미리 다 해버리면 할 얘기가 없어요. 네. 9월에 좀 더 이렇게 풀어보고 또 비하인드 소식들이 있으면 우리 종희 누나가 또 많이 또 알아올 거고. 예. 예. 그렇게 해서 또 승래 재밌게. 언니한테 한번 연락. 예, 재밌게 또 즐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기대가 되네요. 그러고 보니까. 네, 앞으로 농구 이벤트들, 연홍의 이벤트들, 네, 다시 정리해드리면 이제 9월 초부터는 여자 대학부 죄송합니다. 박신자컵. 네, 토요일부터 박신자컵 있고 9월에 또 대학부 경기, 그 다음에 9월 말에 아시아컵. 그리고 네, 개막. 네, 이렇게까지 또 이어집니다. 이렇게 되면 저희가 또 뭔가 또 재밌는 말할 수 있는 것들이 많아지지 않을까. 네. 그런 얘기를 해보면서 네 오늘 3회 분량은 다 잘하면 나올 것 같아요. 네, 잘하면 나올 것 같아요. 네, 일지로 갑시다. 3회가 살짝 부족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 1회, 2회가 조금 시간이 30분을 좀 오버했기 때문에 괜찮아요. 이게 30분이 넘어야 올라갈 수 있어요. 여러분 듣고 싶으면 일지로 오세요. 나머지 모자란 부분 저희가 뭐 음악으로 때울까? 일지로로.
을지로. 90년대 노래가다 을지로로 오세요, 여러분. 거기 이름이 더 템플인가? 더 템플이었던 것 같아요. 네, 하여튼 오늘 함께 가시죠. 을지로 3가에. 네, 함께 가시죠. 네, 하여튼 뭐 오늘 저희 11회고요. 8월 21일 수요일에 저희가 녹음을 했습니다. 밤 늦게까지 저희가 녹음을 했고 제가 지각을 해서 늦게 시작했는데 네, 늦게까지 지금 네 도와주고 계세요. 많은 분들이 미디어 자몽가 하고 있고요. CGV에 오시면 자몽이 있습니다. 자몽. 네, 혹시 뭐 1인 방송 꿈꾸시는 분들 네, 자몽 검색하시면 많이 들으시지 않겠지만 그 크리에이터 교육 과정이 있어요. 무료로 하는 거. 네, 거기에 이제 정부 기관과 연결돼서 하는 사업들도 되게 많이 하고 있으니까요. 뭐 좀 꼭 크리에이터 요즘은 뭐 모든 분들이 크리에이터를 하니까 은퇴 선수들이나 뭐 선생님들도 하시고 하니까 그래서 배구도 김연경 선수가 브이로그 해가지고 네. 난리던데 우리 종현 너도 한번 이종의 뭐 그런 것들 이종의 거인 세상 185 이상만 올 수 있는 거야. 그런 것들. 185 이상만 출연할 수 있어. 우리 못해. 출연 못해. 목소리만 나와야 돼. 목소리만 나와야 돼. 목소리라도 나올 수 있어. 목소리 정도는 허락해 주겠지. 네. 네, 어쨌든 미디어 자문과 함께 하고 있고요. 검색하셔서 뭐 그런 관심 있으신 분들은 많이 도움되는 것들이 많아요. 네. 저희를 도와주고 있기 때문에 이 말은 꼭 하고요. 사장님 듣고 있니? 네. 예, 여기 마무리하겠습니다. 잘 보내시고 남은 여름 우리 애청자 여러분들도 건강히 잘 보내시고 농구 재밌게 보시면서 네, 우리 다음 회를 또 기다려 주시면 좋겠습니다. 혹시 이거 저희 다음 녹음 추석 이후인가요? 최대한 추석 전에 하려고 노력을 할 텐데 그것도 봐야 되겠죠? 예, 최대한 그럼 일단 여러분 추석 잘 보내세요. 일단 추석 잘 추석 잘 보내시고요. 보내세요, 여러분. 네. 여러분 안녕. 우리 레전드의 추석 인사 만약에 하게 되면 또 하면 되지 뭐. 네, 또 하면 되죠. 즐거운 한가위 되시고요. 여러분 추석 때 을지로에서 봐요. 안 내려가? 전 내려갑니다. 알겠습니다. 자, 마지막 인사하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무턴보 이종의 무턴보가 제일 마음에 드시나 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자농구의 새 시대를 열겠습니다. 최기찬 기자입니다. 안녕히 계세요. 안녕. 내가 어떻게 마무리해? 예, 지금까지 꽃농의 마이너리거 캐스터계 마이너리거 박재범이었습니다. 여러분 들어주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안녕. 엉망이야. 막 이어폰 던지실 거야. 수고하셨습니다. 됐습니다. 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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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우.